안녕하세요. 시간은 바야흐로 흘러 우리 교재에 드디어 유니트 8을 나가게 됐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교재의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유니트 8은요, 9와 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목부터가 유니트 8는 전치사 첫 번째 파트고 유니트 9은 전치사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따로 떨어뜨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보통 우리가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전치사 부분 앞에 하고 뒷부분 조금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주차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동영상 강의니까 조금 집약적으로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서 서둘러서 진행을 하면 이번 주차에 유니트 8와 9을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먼저 전치사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좀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나조차도 학교 다닐 때는 전치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뭐 대부분의 교재에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있는 거지. 그래서 앞 전자 써서 전치사잖아. 영어로도 preposition, 앞에 위치했다 preposition이잖아. 근데 사실 이 설명만 들으면은 그래서 so what? 전치사가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계속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난 이렇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해서 되게 오래전부터 나는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명료하고 가장 쉽게 전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 여기 학습 목표에도 수업 목표에도 나와 있는 이 연결 기능에 초점을 좀 두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에서요, 연결 기능하는 게 이제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연결한다라는 걸 뭘까?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하다라는 게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뭐 종이를 연결한다, 그 다음에 뭐 선을 연결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아무튼 연결한다, 붙인다라는 의미잖아요. 원래는 다른 것을 붙인다라는 의미. 그 전치사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영어 문법에서 연결하는 기능은 전치사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접속사입니다. 사실 연결한다라는 기능은 오히려 이 접속사에 더 많이 이 표현이 되어 있죠. 접속사, 접속시킨다, 연결한다. 사실 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치사 또한 연결 기능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 연결한다라는 것에는 첫 번째 전치사가 있고 두 번째 접속사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트 8와 9의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은 3번에서처럼 전치사의 종류와 기능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해라? 암기해라. 사실 나 뭐 외우세요. 그냥 무조건 일단 외우세요. 이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아마 내가 더 싫어할 거예요. 왜냐 나는 뭔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일단 외워. 급하니까 빨리 외워. 그러면 진짜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와 암기가 같이 가야지만 되는 아주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조차도 이해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은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전치사는요,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조금 유리합니다. 왜냐? 전치사 종류가 따로 있고요.
그 종류마다 그 기능을 하는 그 스페셜리제이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찍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일찍이 다 외워놓고 시작하면 사실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오히려 이것과 반대로 후치사라고 해요. 후치사. 그래서 오히려 어떤 단어의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야, 너 집에서 뭐해? 너 오늘 저녁에 뭐해? 친구와 공연 보기로 했어. 그러면 그거는 누가 좋아해? 너가 좋아하는 거야? 친구가 좋아하는 거야? 그 공연은 과연 너를 위한 거야?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전치사와 그나마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가까운 기능을 하는 것은 에서, 누구누구와, 뭐뭇을 위한, 즉 영어에서는 at, 또 in, with, for. 요거 전치사랑 겹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집에서, 저녁에, 친구와, 너를 위한. 후치사예요. 뒤에. 근데 영어에서는요. at home, at, in the evening, in, with friends, with, for you, for. 자, 이게 3번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게 영어와 우리나라 언어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좀 스케일을 우리가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국어라면 영어는 여기예요. 완전 반대에서 반대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장 많은 차이를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치사와 후치사입니다. 완전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도 얘기하자면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는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와 동사가 가장 멀리 있어요. 그런 것만 따져도 우리나라 언어와 영어는 완전 다른 거의 반대 진영에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치사 부분이 우리나라 학생들 특히 동양어권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희소식은 뭐냐면 명사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는 명사가 총 몇 개야 라고 물으면은 뭐 하여튼 무진장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전치사는 몇 개야 그러면 정확하게는 힘들지만 세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제한적이고 개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종류들과 기능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면 전치사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전치사 부분이 정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관용어구가 또 따로 전치사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관용어, 즉 이제 수거라고 하는 거죠. 수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전치사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영어에서 문장 안에서 연결 기능을 하고 그와 동시에 자꾸 무언가를 끌어다가 붙이니까 여러분 문장이 점점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점점 길어지겠죠. 그래서 문장을 점점 길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어떤 기능어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많이 알고 잘 활용을 해야 영어를 세련되게 할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좀 긴 문장을 또 활용할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를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과제하느라 엄청 힘들었을 텐데 이번 주에는 유닛 8와 9을 함께 하니까 과제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좀 양을 좀 줄여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분량은 좀 있을 수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교재의 유닛 8와 9, 전치사 1, 2, 파트 페이지 66페이지에서 70페이지, 그리고 실전 문제 띄고 72페이지에서 76페이지, 또 그 다음 실전 문제 빼고
그 부분에 있는 모든 전치사 구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할 때 전치사별로 예를 들면 on이면 on, 뭐 with면 with 전치사별로 좀 구별을 해서 정리하면 아주 좋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먼저 훑어보고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일단 정리를 다 해서 나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치사별로 구별해서 정리하면 아주 베스트인데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 전치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다? 연결어다.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자리를 만들어줘. 자, 영어에는요, 이렇게. 주어 자리, 동사 자리, 그 다음 목적어 자리, 또 무슨 뭐 전치사 구자리, 부사 자리 해서 쭈쭈쭈 문장의 자리가 되게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사가 결정이 되면은 동사에 의해서 그 자리들은 어느 정도는 이미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애가 띵 나타나서 뒤늦게 야, 나 여기 들어가게 자리 좀 줘. 그러면 상당한 신뢰예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무언가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의 자리를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나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법적으로 틀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에 낑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 내가 들어올 수는 없는 데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전치사를 가지고 저기 들어오면 괜찮을까? 예를 들면 in과 함께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치사는 원래는 안 되는 데에 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돌을 거기에 확 박혀서 존재할 수 있게끔, 위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즉, 전치사는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스콥이 좀 좁아요. 스콥이 좁다는 것은 단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 이유는 명사 자리를 만들어주거든요. 명사. 명사는 단어 하나죠. 그쵸? 그래서 그 명사를 전치사와 함께 문장 안에 삽입을 할 수 있게끔 또는 연결할 수 있게끔 해준다. 반면에 우리 유니트 10에 가면 이제 접속사 나오거든요. 접속사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결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사는 스콥이 좀 커요. 그래서 뭘 연결해줘? 바로 문장, close 단위, 주어 동사가 있는 이 문장 단위를 연결해 줄 수 있다. 결국에 공통점은 뭐예요? 전치사와 접속사는 문장 안에서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전치사는 명사 단위의 작은 스콥의 구를 삽입시켜 줄 수 있게끔 해주고, 접속사는 명사보다는 스콥이 훨씬 크겠죠. 그리고 길이로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데 어쨌거나 문장 단위에 엄청나게 좀 심각한 아이들까지도 이제 끌고 이제 문장에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설명할 때 전치사와 접속사를 같이 설명합니다. 왜? 기능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스콥이 다르다 뿐이죠. 자, 그럼 전치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죠. 전치사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옵셔널한 선택적인 요소이다. 옵셔널하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선택적이다, 수의적이다, 선택적. 다시 쓸게요. 지워졌어. 선택적이다. 또는 수의적이다. 그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필수적인 애들은 꼭 써야 하는데 선택적인 애들은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물론 필수적으로 전치사가 와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선택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익 문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은 100%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로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명사만 올 수 있다. 아니고 바로 내가 리오라고 했죠. 그래서 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 For example, on Monday at the office with anger. 자, 얘네들은 다 명사 애들이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는 자리에는 그 뒤에 항상 100%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그게 전치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OX 퀴즈를 낸다. 전치사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거 어때요? O일까요? X일까요? X. 왜요? 전치사는 절대 on, at, with 이거 하나만으로는 문장에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꼭 명사와 함께 하나의 세트로서 다닙니다. 이게 이제 전치사 구예요. 그래서 세트로 다 함께 다닌다라는 거. 그럼 토익 문제에서는 오히려 전치사 문제 나오면 되게 간단하겠죠. 왜? 전치사가 있으면 그 뒤엔 꼭 명사고 명사 앞에 빈칸 근데 간단하게 단어 하나가 들어가. 그럼 거의 전치사일 확률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전치사를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거예요. 특히 이제 유니트 8에 나오는 전치사들 가장 기본적인 애들입니다. 전치사를 이루고 있는 개념에는 시간 개념과 장소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시간 개념과 장소 개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 전치사 있고요. 자, 이거 교재에다 나와 있습니다. 교재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다룰게요. 장소를 나타내는 애들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치사의 기본적인 애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시간과 장소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아. 그래서 얘네들 개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반면에 독특한 형태의 전치사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전치사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이미 전치사래. 그것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토익에서 한참 유행했던 애 있거든요. 바로 regarding입니다. 얘는 보니까 어때요? 동사에다가 ing 붙인 느낌이죠. 그래서 regard는 고려하다, 그래서 고려하면서 또는 고려하는 인데요. 얘는 사실은 전치사이고 의미는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누구와 똑같다? 사실 about와 똑같습니다. 자, 결론. regarding 생긴 거는 전치사처럼 생긴 애들이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근데 의미는 about와 똑같고 얘는 전치사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across나 throughout이나 by나 from except는요.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나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다음에 전치사는 across만 알면 안 됩니다. across 다음에 나오는 명사까지도 하나의 세트로 기억할 것. 그래서 요거 좀 전치사만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다음에 명사, 그 단위로 기억을 해야 의미가 아주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across, throughout, by, from, except 이것만 백날 공부해도
실제 영어 실력엔 도움이 안 되고요. 토익 문제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외운다? across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throughout 다음에 나오는 명사까지, by 다음에 나오는 명사까지, from 다음에 나오는 명사까지, except 다음에 나오는 명사까지. 걔네들을 다 여러분들이 익혀놔야 전치사에 대한 감각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도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시험 문제 되게 어려운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명사까지 꼭 기억할 것.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유니트 9에 나오는 전치사들인데요. 자, 얘네들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 애들인데 생긴 것들이 죄다 전치사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뒤에 ing가 붙거나 pp예요. 즉 분사 형태로 생긴 전치사. 분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는 분사였는데 점점 기능이 바뀌면서 지금은 전치사가 됐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복합전치사는 전치사 애들만 갖고는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것. 이거는 흔히 전치사 안에서도 전치사 구로 그 단위로 사용이 되는 애들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토익의 파트 5와 6 둘 다 엄청 많이 다루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을 조금이라도 빨리 익히고 문제 풀 때 되도록이면 높은 점수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좀 공략하셔야 됩니다. 토익에서 너무 사랑하는 애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과제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교재 안에요. 전치사들이 나오는데 그 전치사들이 뭐 종류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종류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치사구를 많이 정리하고 외우고 입으로 사용해보고 귀로도 들어보고 문법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여러분께 되거든요. 왜? 우리나라 말은 전치사구의 시스템이 아니고 후치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처럼 접근을 하면은 이 문제들은 틀립니다. 되도록이면 영어 표현에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그 영어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following the meeting, barring the traffic congestion until closing time. 자, 이 단위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following, barring, until 얘네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구들 얘네들까지도 같이 정리하고 플러스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치사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루게 될 전치사 부분이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익혀놓으면 평생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치사 문제가 나오면 곶감 빼먹듯이 되게 기분 좋게 풀 수가 있어요. 아싸 하면서. 그런 애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토익 문제 풀 때에는 그래도 500점대는 나올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